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성은 이제 본래 성품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 본래 성품을 어디다 붙이는가 하면 일체 중생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에다 붙였죠. 재불재성은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시민이라고 붙였죠. 예, 재불재성은요. 재불재성은 시민이라고 붙였죠. 마음도장이다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중생에게는 뭐라고 하면 이제 성품이 이른이다. 성품이 이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런상 서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 말 나오죠? 이런상 서문 우리 매일 외우죠? 맨날 외우는 이런상 서문에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자, 이게 이제 지금 나옵니다. 자. 재불 조사 범부 중생,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해가지고 성품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이 네 가지 분류는 어디서 나왔느냐? 대종사님께서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셨잖아요. 일체 모든 유정물들을요. 모든 유정물들을 대종사님의 대각의 경지에서 보신 모든 유정물들의 분류 방식이십니다. 재불 조사 범부 중생 분류 방식.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네 가지는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은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 재불의 마음도 일원이죠. 마음자리도. 조사의 마음자리도 일원이죠. 범부의 마음자리도 일원상이죠. 중생의 마음자리도 일원상이죠. 자, 다 똑같다. 똑같아요. 다 일원이다 이 말이죠. 다 일원이에요. 그래서 일원의 자리에서는요, 성품의 자리에서 볼 때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체 모든 차별이 다 끊어지고 평등하다 이 말이죠. 평등한데 단지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뭔가 하면요, 마음의 능력. 이건 뭔가 하면요, 다르죠. 재불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능력, 자기 심신작용을 하는 능력 있죠. 조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능력 있죠. 범부가 하는 마음의 능력 있죠. 중생이 하는 마음의 능력 있죠. 이 마음의 영역에 가서는요, 다 다르죠. 차별이 생겨난다. 제가 산책 가면은 개들이 따라서 짖는다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한 놈은 유별나게 나한테 달라들어요. 다른 놈은 서로 몇 번 짖다가 가는데, 근데 저놈을 내가 어떻게 지를 드려야겠는데, 어떻게 지를 드릴까 하다가 한 번은 되게 달라들길래 내가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줍는 신용을 했어요. 주었어요. 이게 주우니까는 이놈이 짖다가 따라오다가 확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방법을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짖으려고 하면은 짝대기를 내가 짖는 체 하면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갖고는 그 다음에는 봐도 이제 짖도 안 하더라니까. 때릴까 겁는. 그건 짖도 아니에요, 이제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성품은 다 다르죠. 아니,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 마음의 능력은요, 재불이 가진 마음의 능력, 조사가 가진 마음의 능력, 범부가 가진 마음의 능력, 중생이 가진 마음의 능력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제일 이상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능력이 개발돼 가지고 성품 자리에 바로 합일된 것은 재불이죠.
이렇게 내려올수록 못 깨달은 거예요. 마음의 능력이 말이죠. 그래서 범부도 괜찮아요. 이것도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생은 다르다 이 말이죠. 중생의 유해는 말이죠. 아까 얘기한 구류 중생들 있죠.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깨닫은 정도, 마음을 사용하는 그 힘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분류한 것이 대종사님의 분류법으로서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마음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재불 인체 중생의 본성이며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요, 뭐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그게 이제 성품에서는 또 다 같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 공부를 해요? 여기서 대평등 정신, 대평등 정신. 자, 이거를 우리가 말이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대평등 정신. 대종사님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중에 포함된 것이 말이죠. 대평등 정신이다. 큰 평등의 정신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우리가 이제 들어봅시다. 건강경에서 주로 지금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건강경에서 우리가 이 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건강경에서 뭐로 보시는가 하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으로 보시죠. 상이죠. 건강경에서는 상으로 보신다 말이죠. 자, 상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0) 이상요? 예, 사상. 예. 자, 30 이상도 맞아요. 예. 30 이상도 맞는데 사상이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상 아닙니까? 사상인데, 사상의 첫째는 뭡니까? 아상이죠. 자, 아상인데,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요, 우리가 천면지 위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품 자리에 가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는데 성품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 있죠. 자기 성품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있죠. 그 껍질은 다 다른 거예요. 껍질이 다 달라요. 나라고 하는 거. 이걸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 사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갖고 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저도 그래요, 지금요. 이 강의를, 아상을 없애라고 강의를 하면서도요, 가끔 가다가 제가 뭔가 하면요, 어딜 들어가는가 하면 인터넷에요, 휴대폰 가지고 만짝거리다가 어느 번 가면 네이버, 구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성택 한번 쳐봐요. 쳐보면은요, 이름이 딱 뜨거든요. 그 딱 뜨면은 제가 이제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있죠. 이미지 딱 누르면은요, 제가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했던 사진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거 보는 재미가 술천하더라니까요. 대단해요. 그런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지금요, 아상을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구글에 뜨는 나의 모든 이미지, 영상들은 다 뭔가 하면요, 내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껍질이죠. 내가 만드는 껍질이에요. 근데 그 껍질에 뭔가 매달려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보통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말이죠. 껍질을 자꾸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성품자리에 둘러싸여 있는 자기가 만드는 모든 껍질들, 그것을 벗겨내는 것. 벗겨내는 것. 껍질을 벗겨내라. 이 잘 벗겨집니까? 잘 안 벗겨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껍질들을요, 이 껍질을 다 벗겨내면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진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나가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가예요. 가짜나예요. 가짜나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가짜나에 지금 속여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다 이 말은요, 본성이다 이 말은 본래 너의 마음자리, 성품자리, 그 자리가 너의 참된 모습이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본성이라는. 자, 아상은 이런 것이지. 진화. 가를 하여간 벗겨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상 중에서 우리가 사상 중에서 두 번째 인상이죠. 자, 인상은 뭔가 하면요, 사람 중심의 생각이죠. 사상이죠. 사람 중심의 사상, 생각. 근데 이것도 이게 대단합니다요. 사람 중심의 사상. 이게 이제 왜 대단한가 하면요, 대평등 정신을 사실은 가장 그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하면요, 이 인간이라는 상이에요. 자, 지금 이거 우리나라 지금 한파 왔죠? 지난번에 제가 서울 가가지고 지난주에요, 하여간 토요일 날 오후에 올라가가지고 자고 이제 법회 보고 오후에 또 이제 KTX를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하여튼 간에 참 제가 서울 가서 그렇게 좋은 구경, 최고의 추위도 경험했고, 용산역에만 있다 플랫폼에 한 1분, 2분 섰는데도요, 서 있지를 못하겠다라니까요. 어떻게 춥던지요. 그러고 내가 장갑을, 흰 장갑 있죠. 난 우리가 예식할 때 쓰는 흰 장갑 있으니까 그걸 내가 쓰고 갔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를 피고 본 교도가 말이죠, 그날로 가가지고는요, 백화점에 가서 가죽 장갑을 하나 사왔어요. 그게 내가 건천 떨고 간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잘못이다 내가. 근데 장갑을 하나 버렸지, 벌기는요. 그렇게 하니까. 운전도 안 하시면서 흰 장갑을 왜 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추운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루마크는 또 이제 누비 두루마크, 또 멋진 두루마크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크는 합격이요. 됐는데 장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을 갖고 지금 오는 거예요. 자, 오는데. 이 인간이라는 상이요, 이기시요. 이 추위를 이렇게 몰고 온 것이 왜 이렇게 몰고 오는가 하면 이것도 이상기후죠, 지금요. 이상기후라 그러죠. 왜 이상기후가 된가 하면요, 인간 중심의 생각, 사상, 인간 중심의 모든 생활, 이것이 말이죠, 가져오는 피해 현상이 뭔가 하면요, 자연 환경의 훼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이죠,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파괴가 왜 이렇게 파괴되는가 하면요, 인상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금 움직여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이걸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교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당신의 교법을 내십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이제 인상,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그런 게 이제 사람 간의 차별도 문제고 또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의 차별도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때 건강경 일체 중생의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하느냐? 대평등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인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중생상, 수제상.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중생상은 열등감.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월감. 도토리 기적이에요. 도토리 기적이라니까요. 무엇이 뭐 그렇게 말이지 우울하고 배가 뭐 열등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요. 이 인간 생활의 제도 자체가 모든 제도 자체가 이걸 조장하는 거예요. 맞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자녀 다 키우지만도 말입니다. 다 점수 매기잖아요. 점수 매기고 석차 다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말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요.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의 차별. 이거를 말이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할 때는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다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별 정신이 싹 다 녹아야 된다. 그래서 열등감, 우월감. 자, 열등감, 우월감. 저도 이제 이거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이 있겠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사상의 차별, 사상의 차별을요, 이거를 철폐하는 거예요. 깨부수는 거예요. 사상의 차별을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체 중생의 본성인 저 대평등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공부 방법이 뭔가 하면요. 중생으로 분류되는 아까 지금 9가지 구류 중생으로 분류를 했죠. 그 9가지의 모든 중생들이 다 결국은 뭔가 하면요. 성품 자리에 가서는 평등한 거다. 성품 자리에 가서는 다 평등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앞에 재벌재성은 이론이 뭐라 그랬죠? 시민이라 그랬죠. 이제 일체 중생은 뭐라 그랬죠? 본성이라 그랬죠. 자, 본성하고 시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예, 같다 이 말이죠. 예. 자, 시민이 본성이고 본성이 시민이에요. 시민. 다 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도 일원이고 본성도 일원이고 이런다 이 말이죠.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자, 그런데 일체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랬죠. 그리고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그랬죠. 이 차이는 있다 이 말이죠. 이 차이가 뭡니까? 예.
자,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재불재성의 본성이요 하는 것은 맞습니까? 맞죠? 재불재성의 본성이요. 맞죠? 근데 일체 중생의 시민이요 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틀리죠. 예, 맞습니다. 틀리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시민이요 하면은 이게 틀린다 이 말이죠. 왜 틀리느냐? 일체 중생들은 시민을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민을 찍지를 못해요. 중생들은요. 그러면은요, 중생이 찍는 도장은, 재불재성이 찍는 도장은 어떤 도장이냐? 마음 도장인데, 이론상의 진리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재불재성이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육권을 통해 가지고 육경을 당해서 육식을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육식이 다 이런상이다. 이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불재성은 시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체 중생들은 어떤가 하면요. 이 마음을, 이 성품자리는 갖고 있는 건 똑같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찍는 도장이 틀려요. 도장이 틀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찍는 도장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 찍는 도장은 어떤 도장을 찍습니까? 그때 가지고 그때 따라가지고 경계 따라서 때마다 시소위 모든 상황 따라서 찍는 도장이 말이죠. 이론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시민과 같은 도장을 어떤 경계를 당해서라도 시민을 계속 찍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는 공부죠, 지금. 그래서 자,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쭉 쓰는데 그 일기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내가 이런 경계를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작용했는데 이 작용한 마음이 시민이 아니라 엉뚱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찍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꼭 시민을 찍자. 이렇게 쓰는 것이 일기예요. 맞죠? 일기 쓰십니까? 은혜님 어째요? 가끔씩 쓰십니까? 예. 저도 일기책을요, 제 방 옆에다가, 그냥 학교에서 주는 다이어리 이제 좀 잘된 거,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이제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생각날 때면은 내가 오늘 뭐라고 대충 한 얘기도, 내용도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상도 딱 적고, 그렇게 이제 항상 이게 그게 바로 옆에 있어야지요. 이걸 어디다 갖다가 일기책을 저기다가 책상 위에다 어디다가 딱 갖다가 모셔놓으니까요. 잊어버리고는요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더라니까요. 자, 항상 가까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민을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민을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찍으려면요, 본성 자리를 알아가지고, 본성 자리를 알아서 시민을 찍는다, 이 말이죠. 본성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본성 자리와 본성과 경계를 대조해요. 대조한다. 본성과 경계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과 경계를 대조해가지고 이 경계하고 본성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안 된 걸 알고 깨닫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실천을 하면은 시민이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그냥 경계에 끌려가지고 마음을 썼다. 그러면 시민이 안 찍어지는 것이죠. 안 찍어지는 것이다. 자, 시민과 본성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성은 광의의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시민은 어디만 쓰는가 하면요. 재불재석에게만 쓰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 이론상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제 이해가 이제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민하고 본성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본원과 본성. 자, 우주 만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본원이라 그랬죠. 우주 만유는 본원이다. 재불재성은 시민이고 일체중생은 본성이라 그랬죠.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보면은요. 이게 또 똑같다 이론인데 이제 본원도 이론이고 시민도 이론이고 본성도 이론이죠. 자, 이론이다 이 말이죠. 이론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본원과 시민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우주적 진리와 심성적 진리. 이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다. 우주적 진리도 이론이고 심성적 진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도 이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의 본체자리도 이론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간 개념이라고 했죠. 주는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실체들은 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저도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은 눈에 안 보이죠. 그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은 어떻게 하냐? 질서로서 그 형체의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다 그랬죠. 질서인데 그 형체의 내면에 갈마 있는 그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원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공간은 형체고 시간은 원운동이다. 원운동이다. 이제 원운동. 그래서 이 우주를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왜 우주만유의 본원이 우주만유가 이론이 되느냐? 본원이 이론이 되느냐? 그래서 본원자리는 바로 뭔가 하면요. 시간을 나타낸 것이고 그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운동은 일체가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움직임, 변화 그러죠. 그 변화는 다 뭔가 원운동이다. 원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자, 그래서 우주적 진리하고 심성적 진리. 그래서 우주적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그리고 심성적 진리는 뭔가 하면 시민과 본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본원도 이론이고 본성도 시민도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주적 진리와 심성적 진리가 하나다.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아 알아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요. 우주적 진리도 이론이고 인성적 진리도 이론이고 일체 성품짜리도 이론이고 일체 무정물의 본래짜리. 무정물들 있죠. 이게 무정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걸 들 때 뭐라고 지난번 우주만유 할 때 이것도 변한다 그랬죠. 이것도 변합니다. 이 변하는데 이 변화가 뭔가 하면요. 이것도 결국은 원운동이에요. 원운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도요. 그래서 하여간 이 우주 공간에 그 환한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형상들도 변하는데 변하는 그 모습이 뭐로 변하느냐? 원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 신뢰를 뭐로 드는가 하면 수소를 들었죠. 수소, 제가 수소 안 들었습니까? 수소요. 그 제가요, 이거 저녁마다 뉴스에 JTBC를 봅니다. 뉴스를요. 뉴스 이제 리더 딱 얘기하잖아요.
앞에 뭐 오늘 할 거다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현대 광고 나가죠. 그 광고 안 나갑니까? 그 광고가 나갈 때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 우주의 다폭탄 75%의 부위를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수소를 사용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화면이 나오잖아요. 다 보도 안 했어요. 지금 봤는데도 지금 그게 유심히 안 들었다니까요. 안 들었죠? 이제 보셔요.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아니 8시 예, 8시예요. 예, 8시예요. 75% 그런 게 수소가 말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수소의 프로테이지가 75%래요. 그래서 이 수소를 예를 들면서 수소가 가운데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갖고 이것이 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성적 진리와 우주적 진리가 결국은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리도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이제 계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자,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이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대산종사님은 이런 말씀. 이론은 공이 아니요. 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짜리며. 그랬었어요. 이론은 공이 아니다. 이런 이거 뺐잖아요. 근데 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짜리다. 하나는 열의 합한 자리요. 이 하나라 그러죠. 하나짜리라 그랬죠. 열의 합한 자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하필이면 열이겠습니까? 예,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존재들이에요. 일체 모든 존재들. 그것을 말이죠. 합한 자리가 하나짜리다. 하나짜리다. 자, 하나는 열의 합한 자리고, 열은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니, 하나가 나누어져 가지고 열이 됐다 이 말이죠. 열은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니 여기까지 보죠. 자, 보세요. 이러는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다. 근데 이걸 공과 하나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짜리다 해놓고는요. 하나는 열의 합한 자리고, 열 모든 것들을 다 합한 자리고, 열은 하나가 나누어 있는 자리라. 하나하나 개개가 있죠. 개개가 다 뭔가 하면요. 하나짜리 그 자리다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열이 하나요. 하나가 열이 되고 그러죠. 둘 다 같죠. 이 둘 다 왜 같느냐? 이론이기 때문에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의 열은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니 도의 뜻을 둔 자.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안 그럽니까? 도를 닦는 도의 뜻을 준 자 마땅히 이 하나를 얻을지니라. 하나를 얻을지니라. 멋지죠? 하나를 얻을지니라. 하나를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론은요 공이 아니다. 그게 이게지. 여기가 하나다. 절대. 자, 그래서 본원짜리 얘기할 때 천부경했어요. 제가 천부경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일시무실이요. 하이 진짜. 일시무실이요. 하나로 시작됐을 때 하나로 시작한 바가 없고, 또 끝은 천부경의 끝이 뭐라 그랬죠? 일종무종일이라. 이거 진짜 일종무종일이라. 자, 또 한 번 써줄게요. 일시무실, 일종
무종일. 하나로 시작했어도 하나로 시작한 바가 없고, 하나로 끝났어도 하나로 끝난 바가 없다. 끝난 바가 없다. 자, 하나로 끝난 바가 없다. 그래서요, 옛날에 말입니다. 진리를 다 통한 사람들은요, 그 진리 자리에 가서는요, 이렇게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다. 그냥 통해지는 것이죠. 낱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낱낱이 따로 있는 것이. 하나다. 그것을 우리 대산용사님께서는 보세요. 이러는 공이 아니에요. 공이 아니다. 비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짜리다. 하나는 여러의 합한 자리요, 열은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니, 자, 우리가 전부 지금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였는데 오늘요, 지금 9명 지금 오셨어요. 9명이 오셔가지고, 근데 9명이 지금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9명은 말입니다. 하나가 나눠져 있는 것이지, 그냥 낫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낫으로의 하나가, 낫으로의 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뭔가 하면, 일원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죠. 일원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말이죠. 이렇게 거룩한 거예요. 바로 일원의 일원하고 나하고가 하나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도의 뜻을 이룬다 마땅히 하나를 얻을지니라. 하나를 얻으라. 그 하나를 얻고 나면은 말입니다. 전체가 다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금 그 교리도에서요, 이론상 밑에 이제 그 설명한 간단한 문구의 이론상 진리의 내력을 설명한 것을 이제 끝을 내는데요. 제가 상징 얘기하면서요. 상징. 이론상 상징 얘기하면서 뭔 말했는가 하면요.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상징은 극복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렸죠? 예, 언어와 문자의 한계. 언어와 문자의 한계. 내가 참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게 뭔가 하면요. 진리 자리에서 볼 때는요. 태평양 바닷물을 한 컵을 딱 떴어요. 떠가지고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하면은 태평양 물을 컵으로 한 컵을 딱 뜨면은 그것이 태평양입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니죠. 근데 진리자리 볼 때는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미 태평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왜소해요. 문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왜소한 것이고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계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한계를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뭐 이제 또 계속 제가 강의할 거예요. 강의를 계속 하는데 다 좀 이런상 진리자리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언어를 쓰고 문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언어를 쓰고 문자를 쓰지만 또 진리자리 전체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거리 보이신 상징이다. 제가 그랬죠. 그런데 교리도에 나타나는 이러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정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요 네 꾸는요 대종사님께서 가장 축소된 축약된 의미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진리자리를 설명한 거다. 가장 축약된 축약된 의미를 살려 가지고 문자로 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를 설명한 거다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제가요. 이걸 갖고 지금 이제 90분 강의를요. 1시간씩 지금 내가 대강좌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축약된 축소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 교리도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 개성인데요. 개성.
개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축약된 단어예요. 가장 축약된 언어예요. 그래서 축소되고 축약하고, 그리고 가장 진리 자리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언어, 이거를 동원해 가지고 진리 자리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부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행복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행복자다. 왜 행복자냐? 대종사님께서 교리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진리의 그 무한절대의 진리 자리를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네 가지의 문구로서 말이죠. 네 문구로서 이런 쌍의 진리 자리를 적실하게 표현해 주신 거다. 그런 진리 자리의 표현을 우리가 받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우리가 가진 행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가운데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끝이 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개성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도록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개성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개성도요, 이거는 이제 한 2강좌 정도 해가지고 끝에 낼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개성을 우리가 하면서 해석을 말하라고 그러셨거든요. 해석을 말하라 그러셨죠? 분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직관으로 깨치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앞으로. 분석을 제가 이제 할 거니까 직관으로 깨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말이죠,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분석을 해줘야지, 개성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분석을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반갑게 만나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일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